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정진호 토크쇼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젊은 피부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진행하는 토크쇼고요. 피부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바대로 성심껏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잘 모르면 그 다음 주에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년한 후에 월요일마다 3시에 여러분들을 1시간씩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피부 주치의가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댓글을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준비한 짧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고 영상에서 보셨을 분들이 많으실 건데, 오늘은 나이가 들면 늙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20대, 10대의 꽃 같은 이제 그 얼굴에서 30, 40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그 나이에 걸맞는 얼굴 모습을 갖게 됩니다. 60이 되면 60처럼 보이고 70이 되면 70처럼 보이고, 왜 나이가 들면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늙어 보일까? 이게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가 되고 나서 31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피부과 교수로서 무슨 연구를 할까? 평생 무슨 연구를 할까? 고민할 때, 이 연구를 하자. 나이가 들면 늙어 보이는 이유를 찾아서 80, 90이 돼도 30대, 40대 피부를 갖고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평생 동안 나이가 들면 늙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부 노화의 비밀을 밝히고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실 피부라는 이런 장기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장기거든요. 그래서 피부 노화의 비밀을 밝히면 인체 노화의 비밀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부는 노화 연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조직이고 장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뇌 연구를 할 거야. 뇌 노화 연구를 해야지 하면 젊은 사람의 뇌 조직을 조금 얻고, 또 노인의 뇌 조직을 조금 얻어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거의가 아니고 전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피부 조직은 어렵지만 자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피부 조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의 피부 조직을 조금 얻고, 또 중년 정도의 자원자의 피부 조직을 조금 얻고, 노인의 피부 조직을 좀 얻어서 피부 속에 어떤 변화가 와 있고 그 변화가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규명을 하고, 또 그런 피부의 변화가 오는 원인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늙지 않고 항상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지난 30여 년간 피부가 나이가 들면 왜 늙어 보이는지, 그리고 피부 속에 어떤 변화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는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나이가 들면 늙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을 말씀드리면 피부 속에 그럴 만한 구조적인 또는 기능적인 변화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피부 속에 그럴 만한 원인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피부 속의 변화를 젊은 피부와 달리 나이가 들면서 피부 속에 그런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피부 속의 변화가 겉으로 표현이 돼서 주름도 생기게 되고 피부색의 변화도 생기고 또 탄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생겨서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늙어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피부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피부는 세 층으로 돼 있어요. 제일 이 그림으로 모식도를 그리는 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표피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람의 피부를 이 펀치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조직을 띄워놓으면 요 부위, 아주 얇은 요 부위가 표피 부위가 됩니다. 표피는 영어로 에피더미스라고 하고 가장 표층에 있다 그래서 표층에 있는 피부다 그래서 표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진피, 진짜 피부다 하는 의미입니다. 진피가 있는데 진피는 표피의 10배, 20배 또는 30배의 두께로 아주 두꺼운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진피가 되고요. 실제 사람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피 부위입니다. 그래서 표피는 굉장히 얇은 부위고 진피는 굉장히 두꺼운 부위고 진피 속에는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혈관도 지나고 신경도 지나고 우리 털을 만드는 모낭도 존재하고 땀을 만드는 땀샘도 존재합니다. 그 밑에 피하 지방층이라고 우리가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점점 살이 찌죠. 그거는 피하 지방층이 점점 두꺼워져서 남아도는 에너지를 지방의 형태로 여기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지방층 이렇게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피부가 자외선도 보고 여러 가지 외부 원인에 의해서 피부 속에 표피와 진피와 피하 지방층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 피부가 늙어 보이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표피는 나이가 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가장 중요한 변화가 표피가 얇아지고 표피의 기능이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표피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우리 몸을 더러운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 기능을 하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피부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피는 각질 형성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젊을 때는 10층 정도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나이가 들수록 그게 9층, 8층, 7층, 6층 이렇게 점점 얇아지게 되고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가 죽은 세포를 우리가 각질 세포라고 하는데 이 각질 세포하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지질 성분 그리고 당 성분이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이 각질층을 형성을 해서 피부의 제일 중요한 기능인 피부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 기능을 하는 피부 장벽을 만드는데 나이가 들수록 각질 형성 세포의 층이 얇아져서 표피가 얇아지고
피부 장벽의 기능이 감소돼서 표피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변화 때문에 피부가 늙어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피를 작용하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표피가 다시 두꺼워지게 만들고 피부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 보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대 피부는 여기가 표피인데 굉장히 두꺼운 표피의 두께를 형성하고 있는데 80대 피부는 20대 피부에 비해서 표피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피가 얇아지고 기능이 변화하는 게 피부를 늙게 만드는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제가 왜 이렇게 얇아지고 피부 기능이 약해지고 장벽 기능이 약해지는지 그런 원인을 다 규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표피 밑에 있는 진피도 나이가 들면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진피의 구조가 점점 약해지고 진피도 구조가 약해지면서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무지 많아요. 몇십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 이것은 우리 빌딩의 철근 형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중요한 섬유 성분들이 있고, 콜라겐도 콜라겐 단백질이 서너 개가 우리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콜라겐 섬유가 단백질이 있고, 또 탄력 섬유 하면은 한 가지 성분인 것 같지만 탄력 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도 탄력질, 단백질, 피브릴린 단백질을 비롯해서 몇 가지의 단백질이 탄력 섬유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콜라겐 단백질, 이런 탄력 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 말고도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하는 피부 진피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10여 종 이상 중요한 것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백질 말고도 당성분, 그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우리가 총칭해서 이렇게 부르는 당성분, 이 그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에는 6종류 이상의 당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진피는 단백질 10여 종, 거의 20종의 중요한 단백질하고 당성분 6, 7종류 중요한 당성분, 그리고 지질성분, 그런 것이 진피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부족해지고 탄력 섬유가 부족해지고 프로테오글라이칸이 부족해지고 어떤 거는 많아지고 그런 변화가 생기고, 그런 변화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나이에 걸맞게 피부가 늙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거를 연구를 쭉 해와서 콜라겐 섬유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하고, 이런 프로테오글라이칸에 속하는 10종류 이상의 단백질이 어떻게 변하고, 또 이런 당성분, 그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에 속하는 6종류의 당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연구했냐? 20대 피부에 노출부인 얼굴하고 비노출부인 엉덩이 피부를 얻고요. 10년 간격으로 30대 자원자, 40대 자원자, 그리고 50대 자원자, 60대 자원자, 70대 자원자, 80대 자원자, 10년 단위로 자원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부를 아주 조금씩 얻어서 피부 속에 있는 20여 종의 단백질이 이렇게 비노출부, 엉덩이는 비노출부지 않습니까? 비노출부에는 10년 단위로 어떻게 변화되고, 노출부인 얼굴에서는 10년 단위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건 탄력 섬유의 변성을 본 건데,
한눈에 봐도 나이가 들면 큰 변화가 있고 특히 얼굴에서 큰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교수로서 30년 동안 재직하면서 피부 표피하고 또 피부 진피 안에 존재하는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 당성분 2, 30가지가 피부 속에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를 다 규명을 했고요. 또 그런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뭔지 그런 것도 다 연구를 했고 또 그런 원인을 예방하고 이 변화를 다시 젊은 피부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성분이 좋은지 그런 것을 다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탄력섬이나 콜라겐 섬이나 피부에 있는 단백질을 파괴하는 효소인데 이런 것들도 나이가 들면 비노출 부위에서는 조금씩 증가하지만 노출 부위에서는 엄청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이런 피부에 있는 단백질을 파괴하는 효소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우리가 규명을 하고 이 증가하는 것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 아시죠? 이분은 20대의 사진이고 30대의 사진이고 60대 사진인데 별로 그렇게 얼굴에 주름이 20, 30대를 비교하면 크게 많지 않은데 30대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얼굴의 볼륨이 좀 줄어들어 있죠. 이렇게 뺨 같은 데는 이제 볼륨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거는 피하 지방층에서 지질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 60대 되면 더 얼굴의 볼륨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65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살이 빠졌다고 그러지만 사실 저 체중은 똑같거든요. 근데 얼굴에 있는 피하 지방층이 많이 소실돼서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하 지방층의 변화도 왜 오는지, 왜 피하 지방층이 나이가 들면 감소하는지 그것도 저희가 실험실에서 다 원인과 하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늙어 보이는 이유, 저 사람은 40 이내, 저 사람은 60 이내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면 피부가 늙어 보이는 이유는 피부 속에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이 세 층이 피부를 구성하는 구조물이잖아요. 이 구조물을 구성하는 성분들 표피에는 각질 형성세포나 피부 장벽, 진피에는 20여 종의 단백질과 당성분, 피하지방층의 지방, 지질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해서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피부가 늙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속의 변화를 다 이해를 하고 또 피부 속의 변화를 주는 원인을 우리가 다 규명을 하고 그것을 다시 변화시키는 방법도 찾았기 때문에 원인과 이유를 알면 그것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구한 거를 이렇게 일반인을 위한 책도 하나 쓰고 또 피부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과서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의 원인과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책으로 집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제 피부 노화, 이렇게 내인성 노화, 또 광노화, 이런 노화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늙어 보이는 이유는 피부 속에 그럴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단백질, 피부 속에 있는 20여 종의 단백질과 10여 종의 당성분들이 어떤 거는 감소하고 어떤 거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드, 노인 피부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 감소한 거는 다시 증가시키고, 증가돼 있는 거는 다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렇게 나이 든 피부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부 노화는 여러분들이 콜라겐 중요한 거 아시죠? 뭐 먹는 콜라겐, 바르는 콜라겐 거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콜라겐 하나만 해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피부 노화는 복합 요인으로 굉장히 많은 피부 속의 변화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복합 타겟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피부 노화가 온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고, 젊어지는 피부를 만들 수 있고, 또 아직 20대, 30대 젊으신 분이라면 피부가 더 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 속의 주요한 성분들을 여러 성분들을 타겟으로 이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저희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피부 속에 가장 중요한 8가지 성분을 다시 젊은 피부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처방 이름이 액티8이라고 하는 8가지 천연 추출물을 이렇게 모아놓은 처방인데, 그것을 함유한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8가지 주성분을 이제 다시 젊은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효능이 있는 8가지 타겟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액티8이라는 성분이 든 화장품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6개월을 해봤더니, 6개월 바르고 나니까 이 주름살이 평균 20% 이상 없어지더라 하는 것을 이제 임상 연구 결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속에 8가지 성분을 동시에 다시 젊은 수준으로 바꾸니까 굉장히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연구 결과들이 정말이구나. 제 연구 결과가 이제 여러분들의 피부를 좋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결과를 얻었을 때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한테 드리려고 이 6번 화장품, 액티8이라는 그런 유효 성분이 든 6번 화장품 바르면 6개월 동안 바르면 얼굴에 있는 잔주름이 20% 평균이 20%니까 어떤 사람은 20%보다 더 많이, 어떤 사람은 20%보다 덜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 보이실래나 모르겠는데, W 에센스 크림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오늘 댓글 좋은 질문 해주신 분을 위해서 드렸고요. 요거는 주름 개선과 피부 노화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제일 처음으로 우리 바이오 벤처 회사에서 산업화한, 제 연구 결과를 산업화한 그런 결과고요. 요 마스크팩은 그 액티8을 함유하고 있는 이제 마스크팩인데, 보습 기능도 아주 좋고 주름 개선 효능도 있는 그런 마스크팩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피부가 노화돼서 나이가 들면 이제 늙어 보이는 거죠. 제가 65세인데 65세처럼 늙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걸 많이 발라서 아마 55세, 50세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제 20대 피부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늙어 보이는 이유는 피부 속에 그럴 만한 변화가 있고 피부 속에는 수십 종의 단백질, 당 이런 성분들 또 지질 성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교정해서 피부 노화를 교정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피부 속에 있는 모든 구성 성분을 타겟으로 복합 타겟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원인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댓글에 온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제크라는 분이 건성 피부라 얼굴에 주름도 많고 턱살이 늘어지네요. 갱년기 되니 노화를 실감해요. 예. 요즘에는 피부에 관심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술도 많이 받으시고요. 또, 피부에 좋다는 거를 먹기도 하고, 또 바르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부가 젊으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피부를 유지한다는 거는 자기, 실제 나이보다 10년, 15년 이렇게 젊은 피부를 유지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상당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을 주고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 피부 노화에 대해서 제가 쓴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지 님이 천천히 늙고 싶어요. 교수님 도와주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 천천히 늙고 싶으면 피부 노화의 원인을 예방하고 피부 노화 때문에 생기는 피부 속의 변화를 다시 젊은 피부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화장품들을 바르시거나 아니면 약도 있어요. 바르는 약, 레티노이드라는 그런 약도 바르시고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이런 댓글을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다음날 어떤 댓글이 달렸나 이렇게 보는데 지난주 제가 그러니까 자외선이 식욕을 증가시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외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외선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다. 그래서 철저히 차단하시고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 D는 보충제 형태로 보충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피부암이 많이 생긴다 그랬더니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미처 이게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그 댓글은 미국 같은 자외선 강한 곳에서나 그렇지 한국은 구름 낀 날이 다수인 우울한 나라다. 한국에서 무슨 피부암 걱정을 하시냐. 걱정이 과다한 거 아니냐. 미국에서 피부암이 많다는 거는 한국형이 아니다. 미국 자료는 한국형이다. 이런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흐린 날도 많고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거니까 피부암이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멜라닌 피그멘트가 많잖아요. 그 백인들은 아주 흰 피부고 우리는 갈색 피부고 또 흑인은 검은 피부잖아요. 그래서 멜라닌 피그멘트가 많아가지고 자외선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에 SPF, 그러니까 우리 선크림을 보면은 SPF라고 SPF 50 플러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멜라닌 색소에
SPF 값이 5 내지 8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멜라닌이 많으면 8 정도 이렇게 돼서 백인에 비해서 자외선을 차단을 하긴 합니다. 이 논문이 이제 금년도에 저널 오브 더마톨로지라고 일본 잡지에 한국 피부과 의사가 한국에서 피부암이 어떤 추세로 발생되고 있는지 99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5년 전까지 피부암의 발생 빈도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피부암이 7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수준도 좋아지고 20년 전부터는 잘 살게 되고 레저 활동도 많이 해서 햇빛을 볼 기회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산으로 놀러도 가시고 또 야외 활동,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피부암이 증가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이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70대면 요즘에 80대면 10년 동안 더 자외선을 많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피부암이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암은 평생 축적한 자외선의 양에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햇빛이 많은 날수가 많고요. 물론 흐린 날도 있지만, 그리고 뭐 미국의 뭐 플로리다나 텍사스 같이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자외선이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점점 여름도 더워지고 햇빛도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 발생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20년 동안 7배 증가했다면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꼭 미국에 해당되는 얘기만 아니고 WHO는 아는 거는 미국 사람만 위하는 유행기구는 아니고 전 세계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님이 기미의 좋은 연고 추천 부탁드려요. 네. 기미는 이제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기미의 두 가지 원인이 하나는 자외선이고 하나는 이제 임신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할 때 에스트로겐 레벨이 급격히 올라가서 이제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기미는 요즘 레이저 치료도 많이 하는데 기미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원인이니까. 또 바르는 약이 있어요. 클리그만이라고 하는 미국 교수가 이제 개발했다 그래서 클리그만 포뮬라인데, 하나는 이 탈색을 시키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성분하고, 또 하나는 레티노이드 성분하고, 또 하나는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 이 염증이 있으면 이제 색소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걸 크리그만 포뮬라라고 합니다. 탈색제는 하이드로퀴논 제제하고 레티노이드, 바이타민 A 제제하고 약한 스테로이드, 요 세 개가 섞여 있는 그런 연고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의약품은 아니고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고 자외선은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코님께서 교수님, 요즘은 얼굴 노화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 얼굴로는 나이를 예상하기 어려운데 손이랑 목을 보면 얼굴과 차이가 많은데 손이랑 목도 선크림과 보습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사실 얼굴 피부와 몸에 있는 피부가 다를 것 같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얼굴에는 피지샘이 좀 많고 뭐 이런 두께의 차이 이런 게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신에 있는 피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자외선을 보면 노화되고 염증이 생기고 늙듯이 손이랑 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크림과 보습제는 노출된 피부에는 다 발라주시는 게 좋고 보습제는 노출되지 않는 피부에도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푼수공주님이 나이가 들면 늙어 보이는 게 표정이 우울할수록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웃으시면 좋겠죠. 네.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저도 요즘 가을이라 건조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흰머리도 늘어 우울한 차에 교수님 뵈니까 기운이 나네요. 잘 늙어야겠습니다. 흰머리 덜 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이게 이제 흰머리는 약간 유전인 것 같아요. 제가 염색을 해서 그렇지 90%가 흰머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염색하지 말고 정년도 했으니까 흰머리 멋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지만 저는 흰머리가 있으면 너무 이게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염색을 하는데 흰머리 덜 나는 방법 글쎄 제가 있으면 저도 하겠죠. 근데 염색을 하시는 거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을 보고 산다님이 피부가 얇으면 주름이 조금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굵게 푹파이고 아무튼 늙으면 다 보기가 싫어요. 그나마 웃으면서 살면 표정이 이쁩니다. 네. 웃으면 또 이게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국민 배우 안성기 씨처럼 이제 저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구름이 접힌 그런 주름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웃는 얼굴이 좋고요. 별을 보고 산다님이 정말로 과학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논문이 있어요. 피부가 얇은 사람은 아주 쪼글쪼글하고 주름이 어떻게 보면 잘 안 생기지만 이제 피부가 굉장히 얇아지는 그런 형태가 있고 굵고 이제 두꺼운 그런 주름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마스크팩을 하나 우리 별을 보고 산다님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 마스크팩은 보습 기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질 성분도 당연히 들었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ABH 당 성분도 들었고 또 오늘 말씀드린 액티에이시라고 하는 주름을 개선하는 성분도 들어서 주름과 보습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입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좋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별을 보고 산다님께 최 PD님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푼수공주님이 콜라겐 영양제 매일 먹는 것과 주기적으로 팩하는 것과 피부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네. 일단 팩하는 거, 그러니까 콜라겐 팩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팩하는 거는 우리가 콜라겐을 바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크기가 엄청 큽니다. 이만한데 이제 우리 피부에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피부를 통과해 들어가려니까 크기가 굉장히 작아야 되잖아요. 크기가 이 단백질이나 어떤 모레큘의 이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달톤이라고. 달톤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려면 500달톤 이하 크기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는 기름막이기 때문에 기름에 녹을 수 있어야 기름에 녹아서 피부에 있는 아주 작은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름에 녹고 500달톤 이하여야 되는데, 단백질 중에 특히 콜라겐 같은 큰 단백질은 크기가 몇만 달톤이에요. 500달톤 이하 들어가는데 몇만 달톤입니다. 그래서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콜라겐을 바르는 거는 전혀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콜라겐, 먹는 콜라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콜라겐을 먹으면 이제 이 과학자들은 다 알아요. 이제 장에서 다 소화됩니다. 장에서 다 소화돼서 장에서 흡수될 때는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콜라겐의 형태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콜라겐을 먹어서 그 콜라겐이 그대로 흡수돼서 피부에 콜라겐 형태로 가가지고 피부에 부족해진 콜라겐을 채워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고요. 우리가 콜라겐을 먹으면 장에서 잘 흡수돼서 아미노산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먹는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 하는 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피부과 의사 대부분이 그걸 믿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논문이 나왔는데요. 저도 그 논문을 몇 개 나온 건 읽어봤는데 다 conflict of interest,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이 쓴 논문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비를 바꿔 썼거나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먹는 콜라겐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믿으려면 정말 믿을 만한 곳에서 대규모로 연구를 해서 좋다 그러면 저도 믿을 건데 그런 논문은 없고,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먹는 콜라겐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푼수공주님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제가 푼수공주님께 이 WSNS 크림 제가 만든 화장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임상 연구를 3번이나 했는데 3번 다 좋게 나왔고요. 피부 속에 있는 8가지 표적 단백질을 다시 노화된 피부 수준에서 젊은 피부 수준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먹는 콜라겐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한번 발라보시고 좋으시면 댓글도 써주시면 되고, 6개월을 꾸준히 바르셔야 되는데 요거 한 2달 바를 수 있는 그 정도 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프파이트라는 분이 젊었을 때는 건성해서 피부가 좋았었는데요, 나이가 드니 주름이 엄청 생기네요. 나이가 들면 다 주름이 생깁니다. 피부가 얇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두꺼워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 표피가 얇아져요. 그리고 진피도 얇아져요. 그다음에 피하 지방층도 지방이 빠져가지고 볼륨이 없어지고 얇아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모든 피부의 구성 단백질의 부족이 생기고 변성이 생기고 해서 얇아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다시 노화를 하는 걸 예방하려면 피부 속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을 다시 젊은 피부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환경적인 요인이나 우리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생기는 그런 내인성 노화의 변화보다도 훨씬 빠르게 표피도 얇게 만들고 진피 내의 그런 단백질도 훨씬 빨리 없애거나 변형시키고, 또 밑에 피하 지방에 있는 지지층도 훨씬 빨리 없애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거를 다음 시간 잘 들어보세요. 그런 걸 막고 또 이미 와 있는 변화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바르거나 아니면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거는 비타민 A 성분인데 그걸 바르면 피부 속에 여러 가지 변화를 다시 젊은 피부 수준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표피도 이렇게 두꺼워져요. 각질 형성 세포의 분열을 촉진해서 이렇게 두꺼워지고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만들고 또 콜라겐 성분도 많이 증가시키고 또 탄력 성분도 피부 속에서 증가시키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프로테오글라이칸에 속하는 그런 성분들도 많이 증가시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티노이드 성분은 미국 식약처, 미국 FDA에서 피부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바르는 약으로 판매해도 좋다. 이렇게 허가를 해줄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레티노이드를 바르거나 아니면 제가 만든 W 에센스 크림을 바르거나 그런 걸 바르시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제크 님이 요즘 수시로 ABH 크림을 바르고 계시대요. ABH 크림이 이제 제가 만든 화장품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각질이 생기는 가을, 겨울이 싫어요. 수분 섭취를 늘리고 설탕을 줄이면 피부에 좋대서 실천하고 있는데 건조가 심한 저 같은 경우에 효과가 좋을까요? 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는 피부 장벽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피부 장벽이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각질 세포, 피부 세포인 죽은 각질 세포하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지질 성분과 당 성분이 그 사이사이를 잘 막고 있어가지고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피부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부가 건조하신 분은 그 피부 장벽이 잘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피부 장벽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각질 세포가 정상 젊은 사람 피부에서는 죽은 세포인 각질 세포가 아주 납작하게 해서 40층 정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막이. 근데 우리가 때를 밀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각질층이 잘 안 만들어지거나 하면은 그 40층이 20층, 10층 이렇게 얇아지게 되면은 피부 장벽의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닦을 때 절대로 때를 미시면 안 되고 비누 수건으로 거품을 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각질층이 다 떨어져 나가서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각질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게 지질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질 성분은 나이가 들면 지질을 잘 못 만들게 됩니다. 우리 피부가 지질을 잘 못 만드니까 지질 성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비누질을 너무 하면, 비누 거품으로 너무 심하게 하면 비누가 기름 성분을 다 빼요, 피부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 이제 기름 성분이 있는 식기 같은 게 이제 세척제로 거품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기름이 잘 빠지듯이 피부에 있는 기름도 샤워할 때 쓰는 이 세정제 거품에서 잘 빠집니다. 그래서 건조하신 분은 비누질을 하시면 안 좋아요. 하지 마시고 또 피부가 기름을 못 만드니까 기름을 발라줘야 됩니다. 기름을 발라주는 게 보습제를 발라준다는 겁니다. 보습제는 하루에 2번, 건조가 심한 분은 4번.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샤워하지 말고 계속 덧발라주시고요. 또 당 성분도 중요한데 당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가 있어요. ABH 크림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런 거를 잘 발라주시면 건조한 피부를 예방하고 또 좋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늘리는 거는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수분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해서 피부에 수분이 많아지진 않아요. 수분이 부족해지지 않게 하면 좋은데 수분이 부족해지지 않는 거는 이제 목이 안 마르면 부족해지지 않은 겁니다.
설탕은 이제 백설탕 같은 거는 이제 당뇨도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몸에 좋지는 않으니까 피부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한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내 사랑 콩. 신장 이식하신 지 27년 됐다는 얘기겠죠. 사이포렌을 복용하고 있는데 얼굴 전체에 모든 피부 질환이 있고 온몸에도 번지고 있고 레이저 7번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더 번지고 보기도 좋지 않아 스트레스라고 하십니다. 진짜 치료 방법이 없나요? 20밀을 바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포렌은 이제 아마 신장 이식을 하셨으니까 거부 반응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쭉 드실 수밖에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얼굴 전체에 피부 질환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피부 질환인지 정확히 기술을 해주지 않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군요. 네. 다시 한번 자세히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서울대병원 진료 계실 때 동생 데리고 갔었는데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물집이 잡히는데 더 번지지는 않는다. 공공 유천포창이라고 하는데 수포성 유천포창입니다. 요거는 뷰러스 펜피고이드. 네, 네, 뭐 크게 생기지 않으면 그냥 두고 보셔도 되고 생기면 이제 물집의 연고만 바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침이 자꾸 나와서 이걸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피부 노화로 제가 연구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왜 늙어 보이는지, 그 이유는 피부 속에 그럴 만한 변화가 있고 그럴 만한 변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럴 만한 변화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미처 이 댓글을 다 못 읽은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중요한 댓글이나 하는 거 있으면 다음 주에 오늘처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월요일 3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